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농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농지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2021년도 LH 사태 때문에, 그때 아시죠? 그 공무원들이 땅을 투기 목적으로 많이 활용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바로 2021년도입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한국토지공사 LH 사태라고도 얘기하죠. 그때 2021년도 LH 사태로 인해서 농지법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탁상에서 하고 있는 그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2020년에 우리가 토지가 매매가 잘 됐을 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올해가 2023년도는 오히려 농민이 피해 입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땅 투기했던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땅 가진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땅만 많아도 팔 수가 없습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이곳 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내놓는 매물은 많은데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강한 규제, 시장 규제를 잘못했을 경우, 그리고 그 시장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강한 정부 규제가 고스란히 농민들의 피해가 전가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을 개정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현안에 부딪혀서 지금까지 끌고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달 8월 16일에 농지법 개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하면은 6개월 후, 그러니까 2024년 내년이죠. 2월 17일부터는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 안에 또 시행 규칙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겠죠. 그 안에의 원안은 그렇습니다. 물론 LH 사태와 같은 농지법을 위반했던 사례들, 그리고 불법 전용에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지 원상 회부 명령을, 행정명령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불법 전용입니다. 우리가 땅을, 농지법의 토지를 우리 이용할 때는 허가 없이, 예를 들면 거기다가 자갈을 깔거나 아니면 거기다 파세도를 깔거나 또 필요해서 길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까는 거 행위는 농지법의 위반 행위입니다. 바로 이게 불법 전용이고요. 농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인허가를 받고 협의를 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 전용에 따라서 농지 원상 회복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농지를 불법적으로 전용했던 부분에서 원상 회복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이행강제금이 센 것도 있고 원상 회복을 할 때는 또 한 뒤에 어떤 일정 부분의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하고 끝나버렸지만 이제는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징수를 받아갑니다. 내년 안에도 또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바뀐 농지법이고요. 그러니 전용을 제대로 받아서 하십시오. 불법 전용하면은 피해를 입습니다. 또 불법 성토했던 것들, 1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지를 개토를 한다 그래서 흙을 갖다 붓는다는 행위를 객토라고 그러는데, 객토 행위가 1년에 1m 넘으면 안 됩니다. 90cm씩 이렇게 하는데, 또 불법으로 또 1년에 90cm, 또 닫아지면 또 내년에도 90cm, 또 이런 식으로 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건 물론 1년 안에는 9cm 이상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객토라는 요랑을 하는 부분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다소 좀 조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게 농지은행을 위탁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말 또는 체험 농장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농지를 농어촌 공사에 농지은행에다 위탁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부득불하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되는 부분 토지가, 근데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의사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땅이 300평 이상 많이 가졌을 때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30km라는 거리 제약, 그리고 그 동네가 도시 지역인지 살고 있는 지역이 농촌 지역인지 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는 부분은 맞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부득불하게 농어촌 공사에게 농지은행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제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도 농지 취득 후에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은 농지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주말 체험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를 취득 후 그리고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를 지어야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2021년도 LH 사태 때 감사원의 감사의 결과, 그 지적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1년 농지를 취득 후 1년 지나지 않아서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또는 농지은행에다가 그렇게 불법으로 임대를 하거나 해서 투기 의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한 500여 종류가 많아 있다고 그랬는데, 그 주말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 체험도 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의 의무까지 좀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지를 처분하는 데에서도 부가가 있는데요. 법인에서 법인하고의 거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 처분이 불가피했을 법인체는 법인하고는 안 돼요. 농민들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장님을 통해서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농지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땅에 함부로 못 들어간다고 막아 세우고 있고, 불법을 하는 부분에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공무원이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걸 근거를 마련한답니다. 감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매우 좋습니다만, 농림부가 체계적으로 농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규제가 너무 빡세거나 너무 강화하면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2021년도부터 LH 사태가 발병하고 농지법이 작년에부터 강화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농민들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지법을 더 완화해야 되고요. 공무원들한테 강하게 하셔야 되지, 농민들하고 사고팔고 매매까지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소 농지법이 이런 부분을 좀 더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세세하게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좀 더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좀 더 공부 좀 하십시오. 농림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농민들 힘내십시오. 농업이 맞는 정책이 반듯하게 이루어져야지 농민들에게 부자 농촌, 행복한 농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귀농귀촌 하시는 분이 많아집니다. 농민들 농어촌으로 많이 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셨죠? 정부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추비를 좀 하셔서 고두 수확 많이 하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